안녕하세요. 김종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급매물이 폭발했습니다. 그동안 워낙 거래가 없는 탓도 있지만 매수자가 완전히 사라진 데다가 다주택 매물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매물 급증은 곧바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미분양까지 늘어나는 바람에 매수 심리가 크게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단지마다 집주인들이 경악할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급매물 폭발했다. 단지마다 경악할 이상 신호. 자, 이 아파트가 시뻘겋게 달아오른 것은요, 집값이 뛰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급매물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반대 상황이죠. 자, 급매물 폭발, 집값 폭락위기, 급매물 폭발, 매수 급감, 미분양 급증,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거, 4달 급매 쏟아지기 전에 미리 팔자. 이제 5월달부터 쭉 1년간 쏟아질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다주택자들도 팔 생각을 할 거예요. 끌고 가봤자 세금만 늘어나고 집값 떨어지면 망하고, 이거 영원히 안 없어진다는 거 알거든요. 집값이 폭락을 해야 중과세는 사라져요. 그러면 손해보잖아. 자, 다주택 매물이 급증, 급매물 폭발 보세요. 매물은 쌓여요. 근데 사려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급매 쌓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자기 단지 내 부동산을 이렇게 쭉 보세요. 또는 전세를 살든 매매를 살든 차익 매물 시세보다 무려 10에서 20% 낮춰도 매도가 안 돼요. 딱 매물만 보면 안 돼요. 매물은 신고가 꼭지 위에서부터 최근에 거래된 거기까지 길게 늘어져 있는데 그것만 보면 떨어진 게 없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 거래되는 것은 위에 건 아예 거래가 안 되고 이 지금 제일 바닥에 붙은 거나 그 밑에 것이 거래돼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10에서 20% 낮춰서 매도하고 있어요. 매수 급감, 문제는 아무리 매물이 급매물이랄지라도 집값 폭등으로 매수 여력자가 급감했습니다. 서울에서는 2.7%만이 자기 돈 가지고 매수할 능력이 된다잖아요. 그러면 97%는 아예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집을 못 잡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특히 아파트 말하는 거예요, 지금. DSR, 대출 제한, 금리 인상. 이제 능력이 된 사람들은 이 대출 제한 문제 또는 금리 문제 등으로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야. 악화. 경제 침체와 불안. 경제 침체 불안이요, 집값을 띄우기보다는 집값 폭락을 가져올 확률이 커요. 증시가 떨어지게 되면요, 집값은 후행으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20% 급매에도 무관심하고 있어요. 지금 시가보다 20%나 싼데도 그 매물이 소화가 안 되고 있어요. 미분양,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분양, 무주택자, 매수자, 유망지역 분양으로 전환. 즉, 차라리 분양받고 말겠다 라는 심리로, 왜? 가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으니까. 급매라고 해봤자 별로 떨어지지도 않았으니까 지금 청약으로 전환했어요. 그런데 미분양이 또 늘어나고 있네요. 부동산 매수 메리트가 떨어진 거예요.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기다리면 좋은 것도 당첨될 수 있겠네? 굳이 이 급매를 잡을 이유가 없는 거죠. 무이자, 특히 전매 제한 없음, 이런 좋은 조건들이 요즘 급증하고 있어요. 제 말 맞잖아요? 이거나 잡아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이 시점에서 미분양됐거나 미계약됐거나 무이자, 전매 제한 없는 것들은 나중에 30% 떨이 갈 수도 있어요. 뭐 무조건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얼마나 안 좋으면 이 시점에서 미분양이야. 넘어가면 서울, 경기, 지방, 집값 하락 지역 및 특징. 자, 이제 이것도 중요하겠죠. 복비 얹어주고 집값 깎아를 줬는데도 살 사람이 없대요. 먼저 어디가 그렇게 많이 빠지느냐, 4군데로 요약을 할게요. 서울은 외곽 지역이 가장 지금 하락폭이 커요. 그 다음에 수도권 2기 신도시도 역시 외곽 지역이 빠지고 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 GTX라든가 호재로 급등한 것도 추락합니다. 마지막 4번째, 지방광역시는 이미 많이 빠지고 있는 곳들이 눈에 띄어요. 볼까요? 서울 외곽, 변두리라고 할 수 있는 노원, 도봉, 중랑, 강북, 성북, 은평 또는 구로, 금천, 이런 데가 지금 팍팍 내려가고 있어요. 최근 1, 2년 동안 여기가 급등했죠. 요각이
다주택 매물이 많은 곳들이 여기예요. 주로 서울만 매수한 사람들은 여기를 먼저 털어낼 겁니다. 왜? 여기가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이니까, 집값이 싼 지역이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수도권 이익이 신도시 외곽 또 하락하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 집값이 10억이 넘어가는 곳들도 많다는 거예요. 동탄, 송도, 청라, 미사, 김포, 안성, 평택 딱 보니까 자, 이익이 신도시에 좀 먼 곳들이 많죠. 그리고 가격은 막 10억, 8억 이런 곳들. 새 아파트라는 붐에 휩쓸려 가지고 가격이 너무 뛰어버린 거야. 얘들 지금 청라 같은 경우는 뭐 12억짜리가 7억으로도 떨어지고 심각합니다. 받쳐주지도 않아요. 안성이나 김포, 평택 등등은 너무 수도권의 외곽이야. 새 아파트 거품이 급등하고 3기 신도시보다도 오히려 얘들이 더 안 좋다라는 판단이 서죠. 이제 3기 신도시 분양가가 더 입지는 좋은데 얘들보다 더 싸. 그러니 누가 여기를 갖다가 끌고 가려고 하겠어요. 던지려고 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도권도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GTX 호재로 너무 크게 뛰어버린 거, 오버슈팅한 거. 자, GTX 인근 의왕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삼본, 안산, 파주 뭐 여기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얘들이 지금 쩔쩔 매고 있어요. 쩔쩔. 왜? 그 전에 너무 급등을 하는 바람에 집값 상승장 호재로 거품 급등하다가 지금 너무 많이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방광역시는 심각합니다. 다 심각한 게 아니에요. 호불호가 갈렸어요. 지방은 많이 빠진 곳들하고 지금 올라가는 곳들하고 구분이 돼요. 특히 도시, 대도시가 문제인데 세종, 대구, 대전, 울산, 충청은 지금 난리난 상황이에요. 세종은 1년간 빠지고 있고 대구나 뭐 대전, 울산은 6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벌써 10에서 40% 폭락입니다. 서울은 10에서 20%인데 수도권은 얘는 40%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얘들도 바닥 안 왔어요. 자,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또 급증합니다. 지방 수도권 미분양 이어서 서울 분양시장도 곳곳 찬바람. 이름만 한번 대볼까요? 서울 2022년 6개 중에 5개가 미분양이야.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 칸타벨 스위페리스, 하나포레나 비아, 센트레빌 아스트리움, 신영 GL 에스테이트. 이거 말고 세대수 아주 적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미분양하는데 서울이라 할지라도 세대수 제발 뭐 50세대, 100세대 그런 거 넣지 마세요. 그런 거 왜 넣습니까? 300세대 미만도 안 넣는 게 좋아요.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대수입니다. 잊지 마세요. 서울 같은 경우는 역세권보다 세대수가 훨씬 중요해요. 자, 수도권 미분양 2318호 급증 추세. 정말 늘어나고 있네요. 급증하고 있죠. 자, 송도 자이더스타, 송도 센트럴 파크 리버, 송도 럭스 오션, SK뷰 특히 인천 쪽이 심각하고요. 양조 모아엘 뭐 하는 게 그다음 평택 화양 휴먼 빌버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웬만한 수도권 외곽 지역들 지금 미분양이 쏟아지고 있어요. 지방 미분양 22,936호. 자, 서울과 이게 지방과 수도권이 인구가 반반이라고 했을 때 10배입니다. 지방이 집값 버티고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버티고 있는 부산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안 떨어졌으니까요. 항상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세종이 지금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대구가 좋아요. 그나마 두 번째 빠졌으니까. 그 다음 대전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지 얘 지금 뛰고 있다고 해서 얘를 좋게 본다. 그건 아주 좀 간단한 발상이죠. 이건 거의 맞아요. 버티는 것들이 안 좋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버티는 게 늦게 떨어지는 거예요. 항상. 부산 삼정 그리코아, 수성 센트레빌 어반, 달서 프루지오 뭐 시그니처, 울산 뉴시티 에일린, 창원 무동 동원리알투크. 자, 전국 미분양 25,000, 수도권에 2,318, 지방은 22,936.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영남에 15,500. 특히 대구, 경북 조심하세요. 충청, 호남도 4,500으로 적지 않죠. 강원, 제주 2,400. 자, 이제 매수 매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뭐가 있느냐. 부동산 매수자, 지역 물건 자본금 수입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매입을 해야 돼요. 이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거 한마디로 매입한다. 좀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거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본인이 돈이 얼마 있는지, 이게 타이밍이 맞는지, 타이밍만 봤어도 안 돼요. 이 입지가 10년 이후에도 뛸 수 있는 곳인지 다 봐야 돼요. 분양, 매매 유리한 조건을 판단해야죠. 본인이 분양이 유리한지 매매가 유리한지. 근데 지금은 매매는 다 불리해요. 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분양으로 가는데 분양도 가점이 낮더라도 좋은 곳만 넣으세요. 괜히 엉뚱한 데 넣어가지고 망하지 마시고. 자, 21년 보합, 26년 바닥으로 판단하는데 32년의 상투장이니까 아무튼 26년을 바닥으로 생각을 하고 올해부터 계속 빠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을 참고하세요. 비과세 2년까지 상승 여부. 자, 지금 내가 잡았을 때 과연 2년간 뛸 수 있을까? 과연 24년까지 뛸까요? 노.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잡으면 안 돼요. 뛰면 뭐해? 세금인데. 결국은 뛰었다가 떨어질 텐데, 자기가 산 가격보다 한참 떨어질 텐데, 그러기에 망할 짓을 왜 합니까? 상승장과 하락장에 별로 재미가 없어요. 기대치가 낮고 손실이 커요. 이번에 매도자가 판단하는 일. 예, 매수자는 기다려라. 유망적 분양 위주로 넣어라. 매도자는 빌라, 오피스텔, 나홀로 아파트 이거 갈아타는 거 생각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안 팔리잖아요. 이것을 비싼 걸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 좀 싸더라도 잘 황금성 있는 걸로 갈아타라. 황금성이 떨어지는 아파트, 나홀로라든가 뭐 이상한 곳들 이런 것들은 팔아버리세요. 그래서 좀 잘 팔리는 것들로 무주택으로 가자니 불안하면 갈아타고, 아니면 솔직히 1번과 2번 이것은 팔고 끝나도 돼요. 뭐 이거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없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괜히 집값이나 떨어지고 팔리지 않아서 좋은 것들 놓치지 무주택이 낫지 않나요? 이런 상황보다는. 왜냐면 얘들도 뛰었으니까. 아파트 매도 목표면 버티기, 고가 매도. 즉 뭐 사실상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름까지 이 사이가 가장 황금기지 않을까. 그 다음에 평범한 아파트 소유자, 그냥 무난한 아파트 갖고 있으면 끌고 가세요. 자꾸 집을 팔았다 샀다 제가 그걸 권하는 건 아니야. 근데 워낙 비싸거나 이렇게 안 팔리는 것들, 안 뛰는 것들, 이런 것들 또 영끌로 매수한 분들은 매도도 판단하시라고. 다주택자 중과유예 차익, 적은 것부터 매도해야겠죠. 지금 중과유예 해줄 거예요 이제. 그러면 반드시 다주택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매도 징검다리 갈아타기, 폭락장 갈아타기 방법. 자, 매도할 사람들 무조건 매도하라고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그런데 저라면 매도하겠어요. 아파트가 아닌 것들, 나홀로 아파트, 못난이 부동산. 나홀로 아파트는 강남이 제일 위험해요. 왜? 강남 나홀로가 너무 뛰어버리는 바람에 그 세대수 많은 거랑 차이가 안 나요. 제 말 맞아요. 그 나홀로 재빨리 팔아버리고 그 옆에 차라리 세대수 많은 걸로 더 비싸더라도 10년 후에 걔가 훨씬 많이 뛰니까, 세대수 많은 것들이. 그렇게 가세요. 못난이 부동산, 황금성이 떨어지는 것들, 이건 매도하세요. 그리고 매도하고 끝나도 좋아요. 안 좋은 것들이니까. 다만 불안하다 그러면 징검다리, 얘들을 매도하고 황금성이 높은 좀 돈을 줄여서 가야 하니까 소형 아파트로 갈아타는 거 고민해 보세요. 자, 현재 대세 상승 꼭지장이 할 일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끌고 갔어, 또는 팔았어. 현금을 부여하든 끌고 가든. 자, 폭락장에는 무조건 갈아타는 거죠. 서울과 강남 또는 경기도 강남에 가까운 곳들, 인접 아파트, 대단지 역세권 괜찮은 것들은 많이 빠지면 사세요. 이게 2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대세 하락 발악장에 갈아타기. 결론적으로 얘가 한 번에 이렇게 안 갈아타지잖아. 이렇게 좋지 않은 게 이때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징검다리를 거쳐서, 차라리 매도를 하고 끝나든 징검다리를 거쳐서 얘를 팔고 이렇게 갈아타라, 이런 말이에요. 이거 호갱노노나 이런 데 과거 막 10년 20년 시세 보면 쫙 떠요. 거래량이. 평생 가난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4가지 유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을 지피지기가 돼야 100점 불패잖아요. 자, 이 지피지기 차원에서 먼저 폭락장에 관심이 없다. 대부분 일반인들이 그래요. 일하기 바쁜 것도 있지만 귀에 들려오는 게 없거든. 이때 잡아야 돼. 이때 보세요. 집값 폭등에는 관심이 지금 엄청나다가 계속 떨어지니까 어느 날부터 무관심. 청약도 계속 떨어졌는데 폭락장에 이제 미분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3기 신도시가. 그냥 무관심. 5년 이상 하락하고 오르지 않자 더 떨어질까봐 더 오히려 불안해. 하락장인데 불안할 게 적어야 하는데. 이런 분들은 절대로 부자는커녕 가난해서 못 벗어납니다. 이때 안 잡으면 언제 잡아요? 두 번째, 폭락장에 또 폭락론에 빠져요. 지금은 폭등론자가 위험하고요, 폭락장에는 폭락론자가 위험한 거예요. 보세요. 50% 가까이 빠졌는데도 1분짝 난다고 매수를 안 한다. 답답하죠. 물론 지방은 뭐 일리가 있어요.
서울이나 수도권, 서울 가까운 곳들이 과연 자본주의가 우리나라만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일부만 따라갈까요? 집값이 많이 빠졌는데 폭락론자들 말만 믿고 매수를 안 해. 빠졌으면 매수하는 게 좋아요. 집값이 폭락하여서 불안 심리로 멀쩡한 아파트를 매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빚이 많아가지고 이제 계속 떨어지니까 이게 끝일 줄 알았더니 50% 떨어지고 이게 끝일 줄 알았더니 60% 떨어지고 불안해갖고 던져버렸어요. 자, 던진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또 올라가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또 관망해야 돼요.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서 더 떨어진 것으로 갈아타버리세요. 이때 더 떨어진 것으로 갈아타면 엄청난 수익을 거두지만 팔고 끝나면 완전 망합니다. 자, 세 번째, 폭등장의 영끌 갭투자. 지금 딱 지금 상황이에요. 집값 초기에 상승장에 바닥보다 뛰었다고 매수를 안 해요. 좀 올랐다고 해서 이게 아까워서 매수 안 해. 두세 배 이상 거품 폭등한 후에 뒤늦게 무리하게 매입해. 그러니까 초기에 놓쳐놓고 이제 와서 매입하는 거야. 물론 이해는 갑니다. 계속 뛰기만 했으니까. 집으로 돈 벌었다는 말에 특히 젊은이들 무분별하게 영끌 갭투자해요. 왜? 자기 수익이 많다고 착각하는 거야. 자, 폭등장 빌라 나홀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다 비싸니까 상승장에 대출 받기도 싫고 자본금이 적다며 그냥 매입을 안 하다가 너무 올라서 돈이 부족하니까 딱 맞는 외곽지역, 빌라, 나홀로 아파트 있던 것들을 매입하는 거예요. 폭등 상황에서 폭등론자에 또 빠집니다. 폭등론자들 지금이라도 잡아라. 지금이 제일 싸다. 그렇죠? 지들은 안 사면서. 조심하세요. 결론적으로 폭락장에는요, 잡고 폭등장에는 하지 마시라고. 대선 이후에 아파트 매물 증가율, 매수 심리도 크게 꺾였네요. 여기 보세요. 매물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서울 전체 벌써 이렇게 늘어났고요. 대선 이후에도 강북, 송파, 양천, 금천, 성동이 특히 많이 늘어났는데 대부분 엄청 늘어났고 이건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기도, 지방, 인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 급매물이 늘어나다 보니까 급매 경쟁이 붙는 거예요. 아직 다주택 매물은 시작도 안 했어요. 자, 서울 아파트 매수자 우위지수. 이게 숫자가 높아야 집값이 뛰는 건데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최근에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7주간 약간 오르는 듯 하다가 또 떨어졌다는 거 들으셨죠? 매매 거래량 급감, 매물과 미분양 급증. 얼마나 매물이 도대체 매매가 안 되느냐. 이 연도를 비교하자고. 20년 초록색, 21년 파란색, 22년이 빨간색이에요. 자, 보세요. 초록색. 오, 엄청나죠, 양이. 파란색은 급이치고 갈수록 지금 거래량이 적어진 거죠. 빨간색 여기에 이게 서울. 어때요? 진짜 거래량 없죠. 원래 여름에 폭등했잖아. 이렇게 보니까 폭등하려면 얘가 지금 이만큼 뛰어줘야 돼. 근데 지금 이 분위기로 가가지고 여름에 폭등하기 할까요?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월별 전국은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전국은 그게 지방에 지금 급매들이 막 튀어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막 대전, 세종, 대구가 빠지다 보니까. 여기 보면 미분양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미분양 수도권 보세요. 자, 2100에서 1500, 2300 줄어들다가 2900 점점 늘어나고 있죠. 지방도 5만에서 무려 16,000까지 이렇게 줄어들다가 22,000, 25,000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역별로도 아주 심각합니다. 이제 30년간 여러분들 4번이나 떨어졌어요. 떨어진다는 보장이 뭐가 있어요? 자꾸 그러는데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은 감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점치듯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데이터 보세요. 여러분들 이 데이터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똑같지는 안 가지만 비슷하게 간다고. 여기 보시면 86년부터 나와 있네요. 저 여기 뛰다가 91년부터 떨어졌네요. 이때 파란색이잖아요. 이렇게 하락했네. 한 3, 4년. 그 다음에 또 뛰다가 97년부터 IMF가 있긴 했지만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뛰다가 까만색이 뛰는 거예요. 파란색이 떨어진 거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2006년부터 뛰다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다 파란색이죠. 그러다가 이제 15년부터 다 검은색밖에 없네. 이제 떨어질 때 됐다고요. 벌써 이렇게 네모 박스를 보세요. 지금이 제일 최장 상승했잖아요. 그리고 너무 비싸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도 비싸고. 그러면 확률적으로 높지 않나요? 자, 여기 보세요. 30년간 4번 떨어져서 10년에 약 한 번씩은 빠졌는데 1991년에서 1993년 재밌는 건 일기 신도시 물량 이걸로 폭락을 했어요. 일본도 물론 추락했죠. 97년부터 99년 이때는 한국, IMF, 구제금융 2003년, 2005년부터 하락을 했어요. 2010년, 2013년
미국 서프라임 사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2기 신도시 더 중요한 건 2기 신도시예요. 이 물량 때문에 폭락을 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경제위기가 터져서 떨어진 거 아니나요? 지방은 오히려 2010년부터 15년까지 폭등했어요. 한번 그래프 보세요. 그러면 지방은 IMF가 아니고 여기는 뭐 서울만 경제위기입니까? 그건 맞지가 않아요. 자, 30년간 평단가 급등. 진짜 많이 뛰었네요. 30년간이 아니라 3년간. 진짜 너무 많이 집값이 올랐어요. 최근에 뛰고 있는 곳은 일부 지역이에요. 불러드릴게요. 경기 성남이 0.02에서 0.05. 왜? 1기 신도시 지금 들쑤시고 있잖아요. 서울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이렇게 해서 0.5, 0.4 뭐 엄청 뛰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재건축과 뭐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만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요. 자, 이렇게 미분양도 떨이하는 참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미분양돼 가지고 이 황금 같은 이 집이 이 상황이 되다니. 부동산 가격은 심리가 좌우합니다. 최근 3개월간 누적된 매수자 우위 상황이 다시 커지고 있어서 집값은 당분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지금 집값 하락과 미분양 증가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대세 하락의 시작이라는 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